요즘 인생이 이상해졌다는 느낌, 괜히 불편하고 익숙하던 것들이 하나둘 맞지 않기 시작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멀어지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돈을 바라보는 감각도 바뀌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진 느낌은 아니라면 지금 당신은 운이 교차하는 지점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은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겪는 이 변화가 버텨야 할 하락인지, 방향을 바꿔야 할 전환기인지, 아니면 대운으로 들어가기 전 전조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신의 상태를 남의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은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신호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두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운이 좋게 바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사건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 바뀌면 돈이 생기거나 기회가 오거나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내 주변의 사람 구조가 흔들립니다. 여기서 먼저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이 바뀐다는 건 사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선택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선택 기준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어느 시점부터 내 인생에 유독 강하게 들어오는 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멘토, 선생님, 상사, 동료, 혹은 전혀 예상 못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흔들고, 관점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조금 열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이 바뀔 때 등장하는 인물은 보통 세 가지 역할 중 하나를 합니다. 첫째,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 한 번에 머릿속이 정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전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생기거나 지금까지 막혀있던 생각이 뚫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나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만들고 불편함을 주고 내 한계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셋째, 나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퇴사, 이혼, 결별, 관계 단절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만듭니다. 아프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가는 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행운과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의 문제입니다. 운이 바뀔 때 이전 단계의 인연으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관계가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가장 익숙했던 사람과 가장 불편해지고 새롭게 등장한 사람에게서 의외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걸 실패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은 늘 관계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왜 사람부터 바뀌는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 에너지는 혼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은 특정한 역할을 했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바뀌려면 그 역할과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도 바뀝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과 어색해지고 낯선 사람에게서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이 고통스럽고요.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판단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지점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는가, 아니면 회복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말하고 나면 후회되고,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이어도 만나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고, 자극을 받고, 다시 움직이고 싶어진다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왜 만날 수 없는지, 왜 연락을 못하는지, 왜 지금 혼자 있어야 하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이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 정리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을 빨리 내린다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아예 안 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관계를 선언적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정리는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매일 보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고, 전화하던 사람과 문자만 주고받는 거고, 깊이 관여하던 사람의 일에서 한 발 빠지는 겁니다. 끊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관계 정리입니다. 운이 교차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했을 일, 불안해서 밤새 뒤척였을 일, 사람에게 상처받고 오래 끌었을 일이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무기력과 다릅니다. 포기와도 다릅니다. 감정 소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사라진 상태지만, 감정 소모가 줄어든 상태는 해야 할 일은 하되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결과에 무관심하지만, 감정 소모가 줄어든 사람은 결과는 원하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심사도 바뀝니다.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탐구하고 싶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울한 거 아니냐고 묻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집중이 안으로 접히는 과정입니다. 외부에 쓰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재정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리입니다. 집 안의 가구를 바꾸거나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연락처를 정리하고, 계정을 지우고, 사람을 정리합니다. 이걸 정리 강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음이 다음 단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교차기는 무너짐이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짐이 가득한 집에 새 가구를 들일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비워야 다음 것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정리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건 본능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합니다. 지금 내가 우울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바뀌는 과정인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텨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찾기 어려우니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태도 변화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었다면, 이 시기에는 그런 욕구가 약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건 소통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했지만, 이 시기에는 이해받지 못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했다면,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안 오면 불안했다면, 이 시기에는 연락이 없어도 평온합니다. 운이 바뀔 때 돈에 대한 감각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남들에게 보이는 소비, 즉각적인 만족, 과시나 보상 심리가 강했다면 이 시기에는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대상이 지금 기분 좋아지기 위한 것에서 나를 오래 버티게 해주는 것으로 이동합니다. 소유보다 구조, 과시보다 효율, 순간보다 지속성입니다. 예전에는 명품 가방을 사서 기분을 풀었다면 이 시기에는 책을 사거나 강의를 듣거나 내 기술을 키우는데 돈을 씁니다. 예전에는 외식을 자주 했다면 이 시기에는 집에서 요리하거나 건강 관리에 투자합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쓰임새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비의 방향이 즉각적 만족에서 장기적 안정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다시 인정받고 싶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엔진이 다시 걸리는 신호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의 평가에 민감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생기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실패를 숨기려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수록 사람은 조용해지지만 안에서는 단단해집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바뀔 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꾸준히 오래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대박을 꿈꿨다면 이 시기에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이 시기에는 천천히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변화는 투자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렸다면 이 시기에는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했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합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생기면 돈은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얼굴 좋아졌네. 요즘 좀 밝아 보인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관상도 아닙니다. 얼굴빛이라는 건 수면, 호흡, 긴장도, 생각의 밀도, 감정 소모량이 겹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 얼굴에 윤기가 도는 이유는 에너지를 덜 세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불안, 비교, 조급함이 줄어들면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어도 안에서 소모되고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안에서 안정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이건 피부가 시술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얼굴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얼굴빛이 바뀌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거나 조급할 때는 얼굴, 근육이 긴장합니다. 미간이 좁아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런 표정이 오래 유지되면 그게 얼굴에 고정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면 얼굴, 근육이 이완됩니다. 미간이 펴지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얼굴 전체에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색입니다. 기색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변화가 진짜 운이 좋아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위험한 신호인지 구분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운이 나쁠 때의 상태와 운이 교차하거나 좋아지기 직전의 상태는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단계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의 핵심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조급함입니다. 마음이 계속 급합니다. 빨리 결과를 내고 싶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극단적 선택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모든 걸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모하게 큰 도박을 합니다.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잘 되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운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후회, 루프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계속 후회하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교차 구간입니다. 교차 구간의 핵심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평정심입니다.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을 끌고 가면서도 결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에 초조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립니다. 정리입니다. 사람, 물건, 공간,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강박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본능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걸 몸이 알고 있습니다. 기준 형성입니다. 이전에는 남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 시기에는 내 기준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으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성숙한 겁니다. 세 번째, 대운전조 구간입니다. 대운전조의 핵심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 재편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받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주는 역할을 하거나 반대로 늘 주기만 했던 관계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내 위치가 근본적으로 이동합니다. 역할 교체입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내가 맡던 역할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이끄는 사람이 되거나 예전에는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버티는 힘의 상승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도 버팁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힘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대운의 시작입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중 몇 개가 당신에게 해당되는지 세어보십시오. 조급함, 수면 상태, 정리 욕구, 관계 재편, 돈 감각 변화. 이 중 3개 이상이 겹친다면 당신은 이미 교차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와 교차기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면입니다. 운이 나쁠 때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꿈이 많고 자주 깨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반면 운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수면, 패턴이 안정됩니다. 잠을 적게 자도 괜찮거나 깊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도가 수면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잠을 자도 뇌가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잠을 통해 제대로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자꾸 꺼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신의 운 상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는 결정과 미뤄야 하는 결정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나, 투자를 해야 하나,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먼저 지금 해도 되는 결정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들입니다.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식사 시간 맞추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안 맞으면 언제든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 운동 시작, 식습관 개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책 읽기, 강의 듣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나중에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조급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 정리, 물건 버리기, 계정 정리, 파일 정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정리 과정 자체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의식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미루는 게 좋은 결정도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들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입니다. 집 사기, 사업 시작하기, 큰 투자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실패하면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돈은 언제든 쓸 수 있지만 시기를 잘못 맞추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결정입니다. 이혼, 퇴사, 절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끊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견딜 수 없더라도 일단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십시오. 급하게 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직업을 급격히 바꾸는 결정입니다.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 프리랜서 전환하기, 새로운 업종 시작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선택은 준비 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싫더라도 일단 버티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을 때만 큰 결정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결정할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운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욕망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선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겹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교차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익숙했던 관계가 불편해지고 새로운 인물이 강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은 같은 일에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욕망이 바뀌는 것은 돈을 쓰는 대상이 즉각적 만족에서 장기적 구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는 것은 주변에서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바뀌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운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건 기회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선택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 채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이 바뀔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운이 바뀔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조급하다면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는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조급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싹이 나도 금방 꺾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빨리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뿌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불안이 아니라 수용에서 나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을 때, 당신이 조급하지 않을 만큼 여유가 생겼을 때, 당신이 과거를 놓을 만큼 성숙해졌을 때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왜 사람을 안 만나는지, 왜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은 남에게 이해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견디기 위한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기를 온전히 통과하는 것, 그게 당신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운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라고 한 줄만 남겨보세요. 말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